경남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는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국회의원이시죠. 최영두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창원 시민분들을 비롯해서 경남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서 본회의든 상임이든 발언할 때마다 우리 도시, 우리 지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 파유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렇게 합니다. 예, 실제로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산업하면 산업화, 또 6.25 때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리였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임진왜란 때는 우리 조식 선생님께서 기른 이런 선비들이 곽재우 명장 또 제조상인 아민고개의 전설의 최강장군 바다의 순신장군을 도와서 이 나라를 구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또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또 지금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제일 먼저 봄을 맞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유난히 힘들고 긴 겨울이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새봄은 정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입춘 지나고 나니까 날씨도 이제 꽤 많이 풀린 것 같고요. 벌써 이제 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언론사 인터뷰에 보니까 또 이제 새해에 의원님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로드맵을 제시해 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던데 그 어떤 내용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포부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당의 큰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 실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전에 안 보던 정책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는 이미 수치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게 한 2년 전, 만 2년 전부터인데 이미 격차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계소득이 이제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나오는데 하위 20%를 1분위 가구라 그럽니다. 또 상위 20%를 5분위 가구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1분위와 5분위를 배율로 나눠보면은 이 배율이 커지면은 이게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이야기, 양극화가 커진다는 이야기고.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나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라는 걸 덮쳤고 여기에 지금 당장 시급한 일단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그리고 우리 택시 기사님들 이런 분들 그리고 관광업계라든가 많은 분들이 당장 이 벼랑 끝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극화를 막는 첫 번째 단추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위한 여러 투자들.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는 AI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서 또 양질의 일자리, 새로운 어떤 산업이 싹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역의 그 의정 활동 이야기들도 좀 여쭤보겠는데 올해 아시는 대로 이제 창원시의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특례시 출범이 아닐까 싶어서요. 1월 13일에 출범은 이제 했는데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역할에도 또 우리 지역민들의 기대가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법안을 또 내었습니다. 이게 이제 특례시에 5명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지금 이 특례시 이름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100만 도시거든요. 그런데 법적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단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덩치나 뭐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생 실력인데 강역이 아니라고 초등학생 교복을 입혀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걸맞는 성장 정책이라든가 걸맞는 인허가 그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사무나 광역 사무 중에서 특례시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를 높여달라.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 때 산업단지를 지금 국가나 또 광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역이 받아서 특례시 할 수 있게 해달라. 특례시가 그러니까 사무를 기초 범위를 확대시켜달라는 이게 10만, 말씀이시죠? 20만 도시랑 다르지 않습니까? 살림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구나 우리 창원 특례시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진해라는 마진창 세 도시가 합쳐서 만든 미래 행정을 위한 행정 단위를 위한 굉장히 큰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걸맞는 그 권한을 좀 달라.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마산, 진해, 창원은 서로 다른 도시였는데 한 도시를 합치다 보니까 구별로 마산, 창원, 진해는 지금 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상청 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상청 앱이 다 5개 다릅니다. 날씨가. 그렇습니까? 하포구는 바다 날씨, 진해구도 바다 날씨성이 강하고 의창구나 해운구는 좀 내륙성 영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주시하고 똑같이 각 구가 하나씩의 기상청 앱에 보면은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구가 구 단위로 시장이 또 다 못 챙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로서 특례시 권한과 사무가 늘어나면은 하포구는 하포구대로, 진해구는 진해구대로 조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능력이 좀 커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특례시가 4군데 있는데 비수도권의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100만 그렇습니다. 도시. 첫 번째 과제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죠, 지금.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특례시 지위가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더 우수한 인력들을 계속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새로 오도록 하는 것, 그런 유인이 있어야겠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4개 특례시 중에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걸 또 특례시법에서도 해야겠지만 그 세원을 또 그 산업을 일으켜야 될 테고요. 또 사람도 많이 들어와야 될 테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창원 특례시의 5명 국회의원이 정말 다른 특례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례시 국회의원들은 생각이 비슷한데 특례시가 아닌 도시들이 있습니다. 50만 도시 또 40만 명 도시. 네, 그렇겠죠. 이런 도시들도 똑같은 권한을 요구하고 하면은 이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좀 되긴 한데 그러나 100만 도시로서의 저희들은 평등권 문제. 아니 우리가 100만 명이 맞는 이런 혜택을 받아야죠. 그런데 구 하나하나가 지금 부산이나 울산의 구보다 훨씬 큽니다. 뭐 이 광역시도 작은 구는 10만 명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종로구도 그렇습니다. 중구도 그렇고. 근데 거기는 여러 가지 그 이제 광역시로서 혜택을 다 받는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라고 이렇게 큰 도시에 많은 인구들이 살면서 기능과 권한이 작다는 것은 형평과 평등권에 맞지 않죠.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특례시에 걸맞는 이런 기반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어렵게도 특례시가 출범이 된 만큼 그 특례시에 맞는 이제 권한과 행정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관광자원 관련해서도 이제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일찍이 아까도 좀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마산을 이제 대한민국의 지중해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서왕지구의 친수공원이 지난해 이제 문을 열면서 우리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다의 도시입니다. 우리 도시가. 사실은 저도 외국을 좀 다녀보겠습니다. 외국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 앞바다가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지중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 아기자기하죠. 그런데 그 제도가 거대한 하나의 이제 이 육지가 바다를 막아주면서 이 내해가 굉장히 호수처럼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기후도 약간 지중해성 기후랑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데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수 밤바다로 여수에 엄청난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 통영을 나폴리라 그럽니다. 심지어 남해는 보물섬이라고 이제 남해를 이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사랑하고 동경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자연의 특성에 가장 맞는 이름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좀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여주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런 데가 있었냐고. 우리가 잘 이거를 상품화를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면 외국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풍경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산의 이제 해양신도시 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좀 추진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우리 또 도민분들께서 좀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당초에 이제 해양신도시가 그 마산이 국제항입니다. 국제항이어서 그 충분한 수심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토를 했는데 그 준설토를 어딘가에 쌓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용으로 이렇게 인공섬을 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산시 단계에서. 그러나 지금 그동안 뭐 마산, 창원, 마산에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급이 초과되는 상황이었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개발 방식을 원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어떤 명품이 되면서 관광의 매력도 되고 우리 도시민들한테 우리 창원이라든가 마산 하포 시민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뭘 해야겠다는 것들을 이제 고심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 10만 평 이상은 또 우리 시민들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 시민들 품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지금 2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문체부 장관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둘러보면서 약속받은 것은 국공립 단계 한 70% 국비중을 받는 시설로 지금 예산 용역을 받아놨습니다. 5억을. 그것도 그 지역으로요. 여기에 이제 문체부가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미술관을 짓겠다.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소장품이 있느냐. 예. 우리 소장품이 없거든요. 그렇죠.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희 컬렉션을 만일 우리가 순회해서 네트워크화를 한다 같으면은 네. 세계적인 명품도 또 더 큰 그 많은 국가적인 매력들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초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역 의정에 있어서 올해 이것만은 좀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네네. 청년들이 이 지역에 살려고 와야 되고 또 이 지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결혼하고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또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기반들을 만드는 것을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맞춤형 교육 같은 거 네. 이미 저희 하포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대학들이 자꾸 힘들어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역 대학에 AI 지금 네. 우리나라가 AI 디지털 인재가 100만 명이 필요하답니다. 그것들을 국가적으로 AI 대학원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진이 네. 우리 경남대학과 창원대학과 마산대학과 경상대학과 이런 대학에서 AI 대학원 과정에서 네. 함께 가르칠 수 있고 함께 학생들을 기를 수 있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와 지역의 산업적 자원을 바탕으로 네. AI라는 게 먼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부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반들을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나 이제 지역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민년 새해는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 표범이 완전히 털갈이를 하는 것을 표변한다고 하네요. 표변. 네. 네. 그런 표변하는 한 해. 그간에 여러 허물과 참 걱정들을 탈탈 털어내고 네. 새로운 게 시작될 봄을 기원하겠습니다.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사형통. 네. 이 만사의 니은자를 옆으로 끌어들이면 마산형통이 됩니다. 마침 제 지역국이 돼서 만사형통, 예. 마산형통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이제 여러 현안들이 많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